이재명 대표는 연일 민생 현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고심이 깊은 모양새입니다. 대장동 로비스트죠. 김인섭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으면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정치권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데요. 1심 법원은 지난 2월 김인섭 씨에 대해 이재명과 특수관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성남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 로비를 벌인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대관 업무를 했다며 국민 신뢰를 해치는 죄질 불량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판결은 백현동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판결로 이 대표 재판 증거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인섭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김인섭 당시는 이재명 당시 시장, 정진상 실장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그 친분을 바탕으로 일을 한 거고 당시 그 친분이 아니었으면은 그 일을 안 줬을 거다. 그러니까 거액을 받았지. 그리고 김인섭과 정바울은 동업관계로도 볼 수 없고 미리 알고 있는 친분 관계를 이용한 알선 행위가 아니면은 김인섭 당신한테 거액을 줄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저 결정타가 나온 게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그리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다. 이거는 성남시라는 공적 조직이 이게 오염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서는 이게 중거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항소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은 끝났고요. 상고를 하면 그건 법률심이거든요. 사실상 파기환송되지 않는 한은 사실관계는 이걸로 확정이 됐다고 봐요. 우리 정성호 의원은 뭐 실체 없다, 유죄 안 나온다라긴 했는데 뭐 법률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때 법사위 바로 옆자리가 정성호였습니다. 같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도대체 국회가 왜 이러냐. 똑바로 하자. 그래. 뭐 그 결의를 다지던 우리 성호가 요즘 뭐 갑자기 주술사가 돼가지고 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 대목에서 좀 강적들 시청자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서 조응천 의원님과 정성호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사법연수원 동기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동기고 사이예요. 특히 정성호와 저는 또 대학 동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호가 요즘 조금 납득하기 힘든 말씀을 하는데 글쎄요, 그건 또 그쪽의 희망사항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 사법 리스크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이 다 안다. 근데 그건 지금까지는 어쨌든 수사 절차였고요. 이제 최초로 사법부의 판단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건 의미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한형의 선고가 된다거나 혹은 형 선고 이후에 아니 맞네 그거 이때까지 검찰 얘기했던 게 맞네 라고 여론이 형성이 되고 또 중간에 무당파들이 확 빠져나가고 해서 대선 주자로서의 뭐 그 지지율인가요? 거기서 의미 있는 정도로 그게 빠진다면은 호남 쪽에서 그럼 과연 이 사람 내세워가지고 다음번에 정권 가져올 수 있냐? 에 대해서 고민을 심하게 할 것이고 그게 이번 전당대회 때 제주도를 제외한 호남 세 곳이 투표율이 20%대로 가장 낮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또 10월에 재보궐선거도 있고. 그것도 있고 딴 건 몰라도 1심 그다음에 뭐 2심 내려지면은 확정이 되면은 대선 레이스 과정 중에서 만약에 아웃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저는 형사적으로는 뭐 중재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세게 형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치적으로 뭐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거 사법부의 판단 것이다? 안 믿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확정 편향이 생겨 있고 기각 과정에서도 이미 유죄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었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거라고 넉넉하게 다들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10월에 재판도 있고 앞으로 뭐 계속 증거들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더 올랐어요. 그런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백현동,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는 타격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는 수년째 반복되고 사실 거의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령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3심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대법원까지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이 반응하는 건 뭐냐면 가능성이에요. 대선 카드로서 가능성. 이게 딱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 근데 대선 카드로 나갈 수가 없네? 라고 했을 때 그 리스크를 없겠냐라는 거죠. 3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도 개인적으로는 개끝까지 가고 싶겠죠. 그다음 개딸들도 끝까지 가려고 하겠죠. 라고 하지만 예컨대 호남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카드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밀고 가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다음에 도중에 낙마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거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 앞서 말한 뭐 김문기 처장 이런 분들 나왔는데 실제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선거 과정 네. 속에서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여러 가지 관련들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유죄 판결이랑 동일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받았던 충격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그 충격보다는 관련자들이 들어왔을 때 받았던 충격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똑같이 자신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얀 차에다가 이렇게 먹을 확 칠하면 티가 확 나지만 검은 차에다 먹 칠하면 별로 티 안 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도 됐고 오히려 대권 주자로서 나올 거라는 준비를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검은 차냐 흰 차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차가 갈 수 있느냐 그 차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차가 끝까지 골라인까지 갈 거냐 아니면 중간에서 터지느냐 여기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영향은 미쳐요. 왜냐하면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무너집니다. 대권 주자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전략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명분을 주잖아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 경쟁 후보들한테 뭐 삼김, 뭐 삼총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대권 주자로서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